이제 발주 확인 후 주문 가져오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 쓰실 때 더망고에서 가져올 때 요거로 해놓으면 에러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주 확인 후 주문 가져오기 하시면 정상적으로 수집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11번가를 못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망고 큐 메뉴에 들어가서 서비스 이용 문의 보여드릴게요. 큐 메뉴에서 서비스 이용 문의 여기 들어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번가가 뭐 상품 수집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저쪽에서 다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주문 강조 문구 설정은 솔직히 이게 왜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구찌 지갑을 만약에 주문 처리가 들어왔어요. 구찌 지갑을 팔아서. 그럼 구찌 지갑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파란색 글씨로 보여져요. 주문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차피 주문 들어오는 거 다 저희가 읽어보고 주문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잘 쓰신 분들은 뭐 쓰실 수 있겠죠. 합산 과세주의 문표기는 이게 뭐 150불을 넘었다, 200불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경고 문구가 뜨는 건 아니고요. A라는 사람이 상품을 A, B 해서 두 개를 주문했어요. 주문 건수가 달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상품이 여러 개 주문이 들어올 때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산 과세주의 문구 표기라는 이런 에러가 뜨게끔, 경고가 뜨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해 주시면 되고, 통관부 없으면 당연히 경고를 표시해야겠죠. 저희가 이제 통관부를 받던가 아니면 뭐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전화번호 하이픈 표기는 이제 알리 같은 데서 주문하려 그러면 하이픈이 있으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서 계속 지워주셔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하이픈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너무 편하겠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주문해서 이런 식으로 통관고 요구 없음 이렇게 뜹니다. 그 상품 수집 관련 설정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간혹 가다가 상품 설명이랑 상품 스펙에다가 금지어를 넣으시면 멀쩡한 상품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금지어로 체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금지어를 만약에 구찌 이렇게 넣어버리셨어요. 그럼 이거는 모든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금지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쓰시면 안 되고요. 금지어 템플릿 관리를 눌러주시면 템플릿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알리 금지어 해가지고 알리에서 쓰는 금지어, 그리고 뭐 이베이 이러면 이베이에서 쓰는 금지어, 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닫고 또 금지어 앞뒤 공백을 제거합니다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걸로 해주시면 뭐 두부, 세부 이렇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금지어 화이트리스트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럭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상품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갤럭시 뭐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지어 화이트리스트를 넣는 거예요. 럭시는 금지어지만 갤럭시는 화이트리스트이기 때문에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가격 제한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USD 달러에서 뭐 0.1불에서 1불까지는 아예 뭐 안 갖고 오겠다. 상품 갖고 오지 않겠다. 그리고 너무 비싼 제품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 5,000불에서 10,000불까지는 안 하겠다. 수집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량이기 때문에 솔직히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지어 가격 제한 처리가 있는데요. 저는 금지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품절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모두 삭제로 처리를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상품이 올라가 버리면 조금 괴로워지잖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삭제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는 이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고정, 검색 필터도 당연히 고정해 주시면 돼요. 업데이트 반복 설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재고나 뭐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업데이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 그 창을 끄지 않으면 이 업데이트 무제한 반복 설정을 해놓으시고 새벽 1시에 맞춰놨어요. 그럼 1시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합니다. 매일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 참 좋은 기능이죠.
그 최대 재고 수량 설정은 그냥 재고가 있는 경우 999, 없는 경우 0개로 이렇게 옵션 및 이런 거거든요. 그냥 999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옵션별로 상품 재고가 없어서 뭐 품절 상품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건드립니다. 왜냐면 귀찮거든요. 왜 이제 중국 거는 상관없는데요. 다른 나라 거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을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재고를 찾기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건드리고 있고요. 브랜드명은 대표님들이 이제 상표 출원하신 브랜드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걸 안 적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놈이 이게 맞나요? 철자가? 뭐 이렇게 뜨겠죠? 맞나? 죄송해요. 언노운. 아무튼 예. 이걸 안 적어 놓으시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브랜드명에 언노운이 다 떠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표님들의 대표 사업자 뭐 사업자명 하나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표 출원하셨으면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집 사이트명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알리에서 수집했으면 알리라고 뜨고요. 뭐 아마존이면 아마존, 뭐 타오바오면 타오바오라고 다 떠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이 그쪽 가서 주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풀어주시고 여기 있네요. 값을 입력하자면 언노운으로 마켓 전송. 네. 그래서 브랜드명은 꼭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품절 상품은 저는 등록하진 않고요. 이제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집 사이트별 세부 설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알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지 배송비를 수집을 해야겠죠. 이제 현지 배송비는 이제 달러로 뭐 그럼 알리는 상관없는데요. 어떤 마켓은 뭐 40파운드 미만이라든지 그러면 배송비가 부과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해당 배대지에서 나오는 배송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기능이고 알리에서는 뭐 쓸 일이 없긴 합니다. 그 이제 배송 방식은 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알리 스탠다드 shipping, 셀렉션 shipping, 셀렉션 스탠다드 shipping이 있고요. 뭐 다른 배송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비용이 비싼다든지 그리고 간혹 의류에서는 아예 이 제목도 없고 날짜랑 금액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하실 때는 뭐 다 풀어주고 수집을 하셔도 되고 다 체크해놓고 수집을 하셔도 돼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세 개 다 체크해놓고 가장 낮은 배송비로 수집을 합니다. 이제 옵션 배송비 수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옵션에다가 ships from 뭐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알리 판매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구매를 할 때 그 차이나라는 버튼을 옵션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많이 귀찮으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뭐 중국에서 오는 거 과장할 필요도 없고 광고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다 안 갖고 옵니다. 그 주문조의 URL은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본으로 베이스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대표 이미지 설정은 첫 번째부터 이제 다섯 번째까지 마음대로 고르실 수 있어요. 이게 썸네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이미지 쓰셔도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공구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이미지에 뭐 이상한 박스, 테두리라든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아무거나 바꿔요. 그래야 남들하고 상품이 안 겹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옵션명 정렬 설정은 대표님들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예, 쓰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캡차 설정은 캡차라는 거는 이제 뭘 슬라이드 한다든지 뭐 로봇이 아닙니다 해서 뭘 누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걸 이제 캡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상품 수집을 안 하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혹시라도 걸렸을 때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상품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송대행지는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배송대행지를 연동을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배대지에 이제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월 19,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금지어 템플릿은 아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니까 알리 금지어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만약에 안 뜨시는 분들은
저기 아까 여기서 이거를 넣어놓고 저장을 안 하셔서 그래요. 지금 저장하고 다시 와주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다 보였으면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베이도 가보겠습니다. 이베이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는데요. 배송비를 수집을 하면 5,000콜 밖에 안 돼요. 보시면, 네. 5,000콜. 그리고 하루 최대 5,000콜이면 약 5만 개 상품을 수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지 배송비를 체크해 버리시면 하루 5,000개밖에 수집이 안 돼요. 예, 약 5,000개로 상품만을 수집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송비를 뭐 15,000원 뭐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현지 배송비 수집 안 하셔도 되고, 현지 배송비 수집을 하고 배송비를 굳이 안 넣으셔도 되죠. 배대지 비용만 넣으시든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주문조회 URL은 이베이 가셔서 주문조회 URL 넣으신 거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꼭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URL 있으면 뒤에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띄어쓰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표 이미지 설정은 뭐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이쪽은 이제 상세 페이지가 없잖아요. 이베이는요. 그냥 뭐 외국은 몇몇 그런 데들이 많아요. 이제 상세 페이지 없고 그냥 썸네일만 있는, 그러면은 그 썸네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API로 하기 때문에 이베이는 캡차 이거 뭐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캡차가 뜰 일이 없습니다. 배대지는 이제 그 미국 쓰시는 배송대행지 넣어주시면 되죠. 돈 내기 싫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샵마인이나 뭐 그런 데서도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지어 템플릿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베이로 넣어주신 거 해주면 되고, 아까 알리에서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건데요. 이 상품 수집 제한 설정은 간혹 알리에서 판매자들이 가품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가품인 거를 상품 번호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상품은 수집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그 상품은 알리에서 확인이 되면 상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넣어 놓으실 필요가 없겠죠. 언젠간 그 상품 내려갈 거니까요. 그러면 그 제목명으로 동일하게 올리는 판매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알리의 상품 번호라고 했으면 요거를 금지어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송대행지 관리는, 배송대행지를 저기서 이제 더망고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세팅 비용은 한 번만 99,000원 들어가고요. 한 개당입니다. 월 요금은 19,900원, 부가세 별도고요. 이것도 부가세 별도. 그래서 이제 뭐 오픈 차이나라든지 쉬핑 투데이 이런 거는 세팅비가 무료니까 그냥 세팅해서 한 달에 요거만 내고 쓰시면 되고요. 뭐 이제 쓰시는 게 대표님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어요. 많이는 없어가지고요. 있다면 그거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은로직스는 아직 안 만들어 주셨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쓰시면 됩니다. 뭐 뉴욕걸스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랑 직구닷컴 이런 거 많이 쓰실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아까 거기서 배송대행지를 추가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보가 뜨겠죠. 로딩이 됐으니까요. 이제 마켓 분산 등록 설정은요. 제가 실은 이거는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상품을 제가 10,000개를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자 하나에 그러면은 마켓별로 10,000개가 올라가는 데가 있고 5,000개가 올라가는 데가 있고 2,000개가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마켓에 5,000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롯데온에 2,000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옥션에다가 3,000개를 올렸다가 예를 들게요. 그래서 10,000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 등록해서 설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즉 10,000개 수집했으면 한 사업자 모든 마켓에 저희는 전달하는 게 맞잖아요. 뭐 롯데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라는 설명만 드린 거고요. SMS 설정은 요 알리고라는 데 여기 가시면
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불이고요. 단문이 8.4원,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이 10원인가 16원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사진 뭐 이런 거 들어간 거는 건당 60원이에요. 그래서 싸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로 간단하게 이제 쓰실 수 있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 저장하기 누르셔도 되고, 요거 누르셔도 되고, 요거 누르셔도 다 저장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유튜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